안녕하세요. 이제 2026학년도 아닌가요? 네,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본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 엄중한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80분이 이 정도 길이구나, 점심시간에 화장실 꼭 가야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오셔도 충분히 의의가 있는 시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모의고사 문제를 저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저의 풀이가 절대적인 해설이라고 보지는 마시고 그냥 이 선배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가는 실천 윤리학이고, 다에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메타 윤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도덕 현상의 인과를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 윤리학의 주된 핵심 과제입니다. 2번,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3번,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워딩이 좀 한 번에 와닿지를 않았었는데, 도덕 명제의 진위, 즉 참과 거짓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해 보입니다. 4번,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 아마 그 중에서도 이론 윤리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이 도덕 규범을 세운다는 것은 실천 윤리학에서는 적절하지만 메타 윤리학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에서 이 진인만 보아도 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장자나 이런 도가 입장의 본문이 나올 때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한다, 의연이 가고 의연이 옳다름이다, 이러한 워딩들을 보면 장자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을,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한다. 이거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운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입니다. 1번,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다. 장자는 만물 간에 우열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봅니다. 2번, 예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이것은 유교의 입장인데요. 예법이라든지 죽음을 애도하는 것, 즉 의례라든지 도가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소멸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흩어진다, 분해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 4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은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한다 와 같이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면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즐거운 시간을 향유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5번,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장자와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이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고통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자의 경우에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도 죽음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는다. 그리고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 이런 워딩을 보았을 때 이 사상가가 플라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으로 넘어가 보면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문에서도 부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는다, 그러니까 나쁜 성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플라톤은 동의할 것입니다. 니은,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한다. 플라톤은 이 예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으로 검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리은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디귿도 적절하고, 리을,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아름다움의 원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방이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의 2번입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쾌락의 질을 중요시한 미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 보면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끼세요. 밀은 이 지적인 만족을 굉장히 질이 높은 쾌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끼라고 조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2번,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질을 고려하여 책을 읽으세요. 이 밀은 쾌락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라 라는 워딩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어느 선택이 정원 명령에 따르는 행위인지 우선 판단하세요. 정원 명령은 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하세요. 이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라는 것 또한 미리 주장한 바가 아니고 칸트가 주장한 바입니다. 5번,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을 위해 풍족한 식사를 하세요. 밀은 양적 쾌락보다 질적 쾌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고 있는 칸트입니다. 을은 대지윤리,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워딩들을 보았을 때 레오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주장하는 테일러입니다. 기역,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선지가 A, 즉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테일러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가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를 주장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태계에 대해서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테일러의 입장에서 생태계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칸트만의 입장으로 볼 수 없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와 테일러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고 레오폴드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니은은 적절합니다. 디귿,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성의 유무는 달리 말하면 인간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각 있는 개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리을,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칸트는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입니다. 6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움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악 금지의 원리를 준수하였는지 그 여부뿐이다 라고 보는 자유주의의 입장이고요. 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보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쭉 읽어보시면 정답은 디귿 3번인데요.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가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출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계가 그 자체로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전 2025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이할 때에도 이런 토론 문제를 풀 때 그렇지 않습니다와 같은 말의 앞뒤 부분을 먼저 확인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앞뒤부터 확인을 해보면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두 입장 모두 동의를 하는데 이 의료 정보, 즉 질병 이력
제공에 대해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주제가 자율주행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제들을 확인해보면 정답은 3번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이 한자만 봐도 이 사상가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지심, 그리고 이게 측은 지심인데 사실 저는 이 지심만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한자는 잘 몰라서. 그리고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선비와 백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상가는 맹자입니다. 을, 무명. 이것만 봐도 이 사상가가 석가모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동양윤리 파트에서 무명은 불교와 도가에서 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쪽에서 한자가 다릅니다. 이 명의 한자가 불교에서는 밝은 명자를 쓰고 도가에서는 이른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안 좋은 것이고 도가에서 말하는 무명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밝은 명을 쓰는 무명이기 때문에 바로 불교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을 따르기도 한다. 맹자는 대표적인 성선설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환경에 따라서 사욕을 따르게 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니은,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니다. 맹자는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군주의 책무라고 보았습니다. 디귿, 누구나 개정해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 개정해는 불교에서 삼학이라고 불리는데 삼학을 닦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르러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소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리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도에 어긋난다. 우선 맹자만 보더라도 맹자는 유교의 입장에서 친소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의 2번입니다. 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에서 신과 소명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갑은 칼뱅입니다. 을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서로 다투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순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보았을 때 사실 선왕이라는 말을 보고 아 순자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면 1번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칼뱅에게 직업은 소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뱅은 기독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신앙을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 2번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이 신의 부름이 바로 소명, 영어로는 콜인데요. 칼뱅은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합니다. 3번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함양한다라고 보진 않았겠죠. 오히려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번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순자는 또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5번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이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칼뱅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고 순자는 예를 통한 조화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0번 그림은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10번 문제가 좀 풀면서 좀 새롭고 재미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할 당시에는 쉽게 보지 못했던 워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갑을이 누구인지 알아채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갑은 국가들 상호 간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연맹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칸트이고요. 을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이다. 이때의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를 이루는 말이겠죠. 그래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일시적 평화는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상가는 모겐소입니다. 1번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한다. 이 사법권이라는 게 좀 새로웠는데요. 사법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찾아보니까 법을 해석하고 재판할 권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 국제평화에 대해서 사법권을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추론이 필요한 선지였던 것 같은데 칸트는 이 평화연맹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 국가들의 자유로운 상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이임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번,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무력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방어수단일지라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3번,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지 않고 우선 전쟁이 있겠고 동맹, 외교 전략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워딩이 참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바꿔보면 국익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겐소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국익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4번이 적절합니다. 5번,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에서 입법기구, 즉 평화연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력기구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한다라고 보았고 국가와 연맹은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칸트 입장에서는 옳지 않고 모겐소의 입장에서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위에 군림하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1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현,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이런 워딩들만 봐도 이 사상가가 엘리아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엘리아데가 출제되고 그 그림이 그려질 때 조금 더 이 머리가 길게 그려지셨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짧게 나오셔서 한 번에 못 알아뵀습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면 1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한다. 자연 그 자체가 성스러운 초월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스러운 것이 성현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2번,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을 수 없습니다.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 비종교적 인간은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 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5번,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그 사람의 개인적 우주에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의미라는 워딩이라고 해서 꼭 신앙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종교적 성스러움과 유사한 형태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번이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억의 자리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이다 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기억의 반론으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선지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었는데 1번, 즉 정답의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선지에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칼럼이나 신문의 형태인 문제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곱씹어보는 것은 아니고 정말 훑어보듯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나 적당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쭉 읽어보면 일단 주제는 통일인 것 같고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넘어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시민적 자유가 확대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서 모두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번, 통일은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애국심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 바로 위에서 분별 있는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애국심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통일 편익이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통일에 대해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통일 편익이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3번,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통일이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지만 그것이 통일의 목적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4번, 통일은 지리적 거주공간 확대 이외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지리적 거주공간 확대의 의미 외에도 바로 위에 나오는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이라든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5번. 통일국가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데요. 자유와 평등, 즉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14번.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우선 이 윤리적 육식이라는 주제가 전 초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외워야 하는 개념이 하나 늘어난 건가 싶었는데, 이 문제에서 가불의 사상가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가불의 입장이라고 물어본 것을 봤을 때 독해 문제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은 윤리적 육식은 가능하다. 인간은 동물 복지라는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을은 윤리적 육식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모든 유정적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모든 유정적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했다면 일단 이 육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은, 식생활의 윤리성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 요소이다. 이 인간은 동물 복지라는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식생활의 윤리성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디귿, 인간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다.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고통,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리을,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윤리적이지 않다. 갑도 동물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고, 을은 동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이 선제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의 4번입니다. 15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라는 것을 보아 홉스입니다. 을,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이다. 이렇게 재산 보호를 중요시하는 이 사람은 로크입니다. 병,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긴다. 이 점을 보면 병이 루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인격을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 플러스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바로 리을부터 보시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의 실현을 저해하는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라는 것이 루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의지의 실현을 저해한다라고 루소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디귿,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자발적 동의라는 것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의 복종의 의무는 조건부일 것입니다. 로크는 아무래도 저항권, 즉 혁명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적절한 선지였고요. 니은,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가. 로크와 루소는 사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오로지 국민의 동의와 공공선을 위한 통치만이 정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니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주권에 대해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가진다라고 보고 로크와 루소는 시민이 가진다고 봅니다. 근데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시민은 당사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은 A의 자리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의 2번입니다.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워딩들을 봤을 때 갑이 롤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을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만 보아도 노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억 선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낚았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기본적 자유라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차등의 원칙은 제2원칙이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제1원칙인데 롤스는 제1원칙이 제2원칙에 대해 항상 우선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2번.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은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자도 다른데 이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기본적 경제 이론이라던가
인간 심리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직은 국가가 재화를 분배하는 단일화된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리을,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이 롤스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라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1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로 문화와 문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로 아도르노일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상가가 누구인지보다 본문상의 내용을 선지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서 바로 선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본문에서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니은, 문화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한다. 그렇죠.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키지만 표준화된, 즉 획일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은 확대합니다. 디귿,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된다.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 만들어진 문화산업을 보고 그냥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라고 봅니다. 리을, 문화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한다. 이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의 1번입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이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로까지 확대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상가는 요나스입니다. 1번, 현 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한다. 그렇죠. 현 세대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래의 불행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하고 그 예측에 기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요나스는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인데요. 2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요나스는 전통 윤리학에 더해서 새로운 윤리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과 새로운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번,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능력, 이러한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서 현대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4번,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다. 상호 모순적이지 않겠죠. 자연이 망가지면 인류 존속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책임과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은 서로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5번,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 굉장히 유관하게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1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만민, 고통받는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 이러한 워딩들을 보면 롤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을은 나쁜 일을 막을 때, 그러니까 해외 원조를 할 때 그에 상당한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이 사상가는 싱어입니다. 기억,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롤스는 그 원조 대상국이 자립적 사회가 되었다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니은,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바로 옆 문제인 16번에서도 나왔듯이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는 해외 원조에서 차등의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해외 원조의 결과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원조의 결과로 그 해외 원조의 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리을,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자원 빈곤국이라고 하더라도 롤스의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일 수도 있고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 자원 빈곤국의 개인들이
여유가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라고 조사상과 모두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의 2번인데요. 저는 이 리을 선지를 볼 때 그냥 이 자원 빈곤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바라볼 때 한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구성원에게 해외 원조 의무가 충분히 부과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답을 추론해 볼 수도 있었고요.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범죄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종신노역형은 시민에게 사형보다 더 큰 인상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베카리아이고, 을은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응보적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칸트입니다. 1번 종신노역형보다는 사형이 더 유용한 형벌임을 강구한다. 이 선지에서 종신노역형과 사형의 자리가 뒤바뀌었다면 1번이 적절한 선지였겠지만 자리가 바뀌어서 옳지 않습니다. 2번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효과적임을 강구한다.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 즉 잔혹한 형벌은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3번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임을 간과한다. 일단 이 형벌의 목적이 베카리아에게는 사회적 선의 증진이 맞고 칸트에게는 그저 응보, 보복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3번 선지가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4번 사적 보복은 응보법에 따를 경우에만 정당화됨을 강구한다. 사적 보복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형벌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됨을 강구한다. 칸트는 형벌의 그 근거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이 부과된다 라고 보았고,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와 같은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3월 고3 생활과 윤리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등급 컷이 43점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직 개념이 완성된 친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는 적절하거나 쉬운 편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 생소한 표현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서 아마 좀 푸는 재미, 그리고 분석하는 재미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3월 모의고사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모의고사가 5월달에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모의고사를 이제 즐겁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활과 윤리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 기념 이벤트였는데 이 이벤트 기간이 3월 31일까지 였다가 현재 참여율이 좀 저조한 상태로 4월 6일까지 그 기간을 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높은 확률로 바나나 우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